네, 정권을 넘어 6년 만에 영수회담이 벌어진 겁니다. 135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훈 대통령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시간 예상이 돼 있었는데 135분이면 2시간 15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합의문이 안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꼭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네. 합의문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는 양쪽에서 그 협치 또는 그 정치 복원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네. 특히 그 의료 개혁이라든지 그 의대 증원 그다음에 소통 네. 여야 간의 소통 협치겠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합의문을 낸 것만큼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자, 처음에요. 이제 시작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내서 16분 동안 13가지 저희가 세워봤더니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모두 발언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뭐 예상했죠. 그래요? 이 대표가 말씀하셨죠. 700일 만에 만났다고 했죠. 네. 700일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다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이번 회동은 경청의 그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제1야당 대표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동 때 민주당은 대통령이 85%를 얘기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만 얘기했다? 오히려 경청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그거를 뭐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네. 대통령께서 조금 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두 발언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의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그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13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 이 민주당 대표에게 뭔가 요구한 건 없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협치하자. 네. 그리고 정치 복원하자. 이게 가장 컸고 네.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정신도 협치와 소통이었고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네. 많은 협조를 구했고 네.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감하면서 네.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발언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개혁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큰 성과로 협력하자. 뭘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과는? 우선은 이제 야당에서 입법부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안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중추로 만들려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의사들이 어떤 사법 처리로부터의 불안을 해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입법적인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0명,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뭔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2,000명이고 이제 국립대에서는 조금 그 실제 그렇죠. 정원 배정은 낮춰서 대체로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은요. 아까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해 달라. 그리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데 혹시 비공개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까? 그 문제가 뭐 비공개 회의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네. 꽤 긴 시간 그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네. 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되고 뭐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그리고 우리 그 유족이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데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이태원 특별법 지금 얘기하는 그 법은 법 체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조사위가 마치 그 수사기관 같은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입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준다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을 거다 관측이 있었는데 국무총리에 네.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혹시 그 야당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혹시라도 야당에서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뭐 사람이 오가거나 혹시 뭐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오간 건 아니네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발언이고 오늘은 총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얘기할 텐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그러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게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실 부활 얘기를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다시 만드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회동 중에 네. 정책 현장에 대해서 어떤 그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감안해서 네.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다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정을 저희도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건요. 지금 자주 만나자 그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가요? 다시 만나실 겁니까? 종종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만 이제 두 분이 또 만날 수도 있고 네. 현재로서는 이제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당의 대표가 새로 선출된다면은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세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도 만날 수 있겠죠. 자, 이제 곧 취임 2주년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기자회견이나 뭐 소통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소통은 이미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 가서 질문 답변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슨 다시 기자회견을 새로 하냐는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훈 대통령 홍보수석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